극한 속에서 우리를 지킨 힘, 일원심. 이런심은 제 삶의 중심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극한의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지켜냈던 절대 긍정의 마음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했어요. 이제 그 특별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얀, 반갑습니다. 2025년 8월, 한국의 본부를 다시 찾으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7년 만에 방문이라 감회가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 이번 여정에서 무엇을 경험하셨나요? 네, 반가워요. 저는 2018년 7월 처음 방문한 이후로 정말 오랜만에 한국의 본부를 찾았어요.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가족 같은 무시공 존재들을 다시 만나게 되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새로운 본부는 예전과 분위기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더욱 강해진 에너지가 느껴지고 제 안에 아주 깊은 곳이 환하게 깨어나는 느낌이었죠. 이번에 만난 모든 존재들과의 교류는 진심으로 즐거웠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하나를 다시 만났던 순간이었어요. 하나와 소통하면서 제 에너지의 중심이 크게 팽창되는 걸 강하게 느꼈거든요. 저에게는 정말이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었고 벌써 다음 만남이 기다려질 정도예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도 모두가 제 곁에 있는 것처럼 따뜻하게 느껴지네요. 우리 곧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무시공을 알고 나서 얀의 삶이 엄청나게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특히 가족들이 느꼈던 그 놀라운 변화에 대해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정말 제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2018년에 황을 통해 무시공을 처음 알게 되고 본부를 방문했던 그 몇 달 사이에 제 삶이 정말 많이 달라졌거든요. 하루는 아이들이 아내에게 아빠한테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거야? 라고 물어봤대요. 제가 전보다 훨씬 다가가기 편해지고 성격도 몰라보게 부드러워졌거든요. 예전 같으면 화를 내거나 부정적으로 반응했을 법한 대화에서도 제가 허어 웃으며 넘어가니까 아이들도 이제는 저한테 뭐든 편하게 털어놓을 수 있겠다고 해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뻤습니다. 이후로 제 삶 전체가 아주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알지 못했던 이론심은 예전에 저라면 상상도 못했을 마음인데 이 마음이 제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주었죠. 제 이론심의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제 주변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다는 걸 진심으로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세상의 부정적인 일들에 직접적으로 뛰어들어 할 수 있는 일이 없지만 제가 절대 긍정 마음을 잘 유지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면 이로 인해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일들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구에 의미 있는 무언가를 보태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체험을 하면서 특히 기억에 남는 순간이나 특별한 경험이 있었다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놀라운 경험을 많이 했어요. 직선빛을 보기도 했고 다른 존재들의 상태를 세밀하게 느끼며 도울 수 있게 되었다는 것도 매우 큰 변화였어요. 서로 도우면서 함께 절대 긍정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무시공 마음이 가진 또 다른 아름다움이었어요. 이론심이 가장 큰 시험을 받았다고 느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그때 어떤 마음으로 그 고비를 버티고 이겨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돌아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순간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혼을 겪었을 때예요. 이혼은 누구에게나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운 시기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론심 덕분에 그 과정이 놀라울 만큼 평온하게 지나갔어요. 부정적인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벌어진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마음의 중심을 잘 잡았거든요. 이런 일이 결국 시공에서 일어나는 과정이라는 것도 알고는 있었지만 이론심이 보여준 힘은 정말 대단했어요. 제가 그렇게 차분함을 유지하는 걸 보고 주변 사람들도 다들 놀랄 정도였죠. 두 번째는 무려 두 번이나 찾아왔던 심장마비 경험이에요. 첫 번째는 경비행기를 몰고 하늘로 올라간 지 딱 10분 만에 벌어졌어요. 갑자기 몸이 아프고 기운이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보통 비행할 때는 항로를 미리 입력하고 자동 조종 장치를 켜두거든요. 제가 할 일은 무선 응답 정도뿐이죠. 다행히 비행기가 알아서 날아가고 있어서 당장 제가 조종관을 붙들지 않아도 됐던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태가 더 안 좋아지더라고요. 혹시 비상 착륙을 해야 할지도 모르니까 근처 공항 위치를 계속 확인했죠. 그때는 그게 심장마비인 줄 꿈에도 몰랐지만 정말 비행을 포기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몸이 안 좋았거든요. 그래도 마음속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안전하게 비행을 마치자라고 다짐했어요. 그러고는 곧바로 체험을 시작하며 발바닥에 집중했죠. 비행 내내 발바닥에 집중했고 중간중간 들어오는 무선 통신에도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지금 돌아보면
체험을 하며 발바닥에 집중한 덕분에 부정적인 에너지를 털어낼 수 있었다고 확신해요. 비행이 끝나기 3, 40분 전부터 몸이 가벼워지더니 내릴 때쯤엔 언제 아팠냐는 듯 정말 멀쩡해졌거든요. 착륙하자마자 산에 걸어 올라갔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었고 그날 하루를 잘 보냈어요. 체험으로 부정적인 에너지를 발바닥으로 내보내고 세포를 건강하게 만든 결과라고 생각해요. 이게 심장마비였다는 건 나중에 유타주로 가던 길에 더 큰 고비를 겪고 나서야 알게 됐지만요. 무시공과 체험, 그리고 발바닥과 세포에 집중할 수 있는 이 멋진 공부 덕분에 제가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할 뿐이에요. 두 번째 심장마비는 약 1년 반 전에 겪었어요. 플로리다에서 유타로 스키 여행을 가는 길이었는데 이륙하자마자 몸이 이상하다는 게 확 느껴지더라고요. 처음엔 코로나인 줄 알고 속으로 괜찮아, 침착하자, 이런 심에 집중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야라며 계속 마음을 지켰죠. 경유지인 댈러스에서 잠깐 나아지는 것 같더니 다시 안 좋아졌어요. 그래도 동생이랑 조카를 만나기로 한 유타까지 가기로 마음먹었죠. 첫 생각을 지키는 것이 세포와의 약속을 지키는 거니까요. 돌이켜보면 그 선택이 정말 잘한 선택이었어요. 두 번째 비행에서는 증상이 더 심해졌지만 그때도 심장마비일 거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어요. 그저 심호흡을 하고 이런 심을 지키면서 버텨냈죠. 유타에 도착해서도 전 코로나인 줄만 알았는데 조카가 보여준 심장마비 증상 리스트를 보니 12개 중에서 10개나 해당되는 거예요. 몸 상태는 정말 최악이었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계속 긍정적이었어요. 구급차 대신 우버택시를 탔는데 우연히도 그 기사님이 근처에서 가장 좋은 병원을 정확히 알고 계셔서 큰 도움을 받았죠.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긴급 심장 시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고 바로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수술 이후의 회복 과정에서도 이런 심과 체험 덕분에 흔들리지 않고 잘 견딜 수 있었답니다. 지금은 건강을 잘 회복했고 심장 상태도 안정적이에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제가 병원에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다고, 죽음까지 남은 시간이 20분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심으로 믿어요. 무시공과 이런 심, 그리고 제가 배운 원칙들이 없었더라면 지금 이렇게 살아있지 못했을 거라고요. 이온과 심장마비. 이 두 가지는 제 인생에서 정말 큰 시험이었지만 동시에 제가 해온 공부가 그냥 말이 아니라 제 삶을 지켜주는 진짜 힘이라는 걸 확인시켜준 소중한 순간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거친 파도 앞에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얀이 찾은 행복의 열쇠를 건네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의외로 아주 단순해요. 우리는 살면서 늘 정답을 밖에서 찾으려 애쓰고 보이지 않는 미래 때문에 불안해하잖아요. 하지만 이 공부를 해보면 허상이 아닌 우주의 원리에 근거한 절대 진리와 시공에서 벗어날 해답을 발견하게 되죠. 이런 심이 뭔지 조금씩 알아가다 보면 아, 인생이 이렇게 가벼워질 수도 있구나 하고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거나 고민하지 마세요. 그저 가벼운 마음으로 마치 기분 좋은 산책을 시작하듯 마음을 한번 활짝 열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